그래서 고생은 저희로 끝. 저희 이후에 나가시는 분들은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네, 잘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서류도 있고 이 서류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님들. 네, 오늘은 내 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여행을 할 때 출국 전 국내에서 해야 될 모든 서류 작업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준비하면서 고생 많았어요. 네. 나가는 저희도 처음이고 또 구청이나 관련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도 이런 업무가 그분들도 처음이고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진짜 우리나라 뭐 경찰서나 아니면 구청 이런데 민원인을 상대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민원인 입장에서 일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것들 최대한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난관은 있었지만 극복하지 못할 건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차를 가지고 나가면은 구청에다가 일시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시 반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차는 수출입 면장을 가지고 와라. 그 서류가 필요하대요. 근데 수출입 면장은 차를 정말 보내는 날 세관에서 와서 차를 검사를 하고 나가도 된다라고 승인을 해준 다음에 찍어주는 게 그 서류인데 그건 정말 나가는 날 찍어주는 거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가서 구청에서 일시 반출 승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 규정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여튼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다 해결은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의 순서대로. 근데 다 해보니까 좀 이런 순서로 했으면은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맞죠? 이게 아니고 용어도 복잡하고 막 뭔가 뒤죽박죽 되니까 시간 소모와 그런 게 좀 많았어. 그래서 고생은 저희로 끝. 저희 이후에 나가시는 분들은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네, 잘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대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죠? 그건 당연히 여권입니다. 네,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여권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국제운전면허증이에요.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관할 경찰서가 아니고 아무 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가실 때 여권이랑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또 여권 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갱신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나와서 쓰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국제운전면허증은 쉽게 발급을 받았지. 네. 다들 잘 아시는 업무고. 예. 그래서 이거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자동차 일시 반출 승인 신청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관할 구청에 가셔야 되고 자동차 등록증과 그리고 아까 방금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일시 수출입 필증 같은 걸 요구하는데 이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일시 수출입 필증이 배를 선적하는 날 세관에서 배를 검사하고 내주는 서류예요. 이건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관할구청 담당자 분께 잘 설명드리면은 담당자 분께서 그럼 대신에 통관 대행사에서 자동차 배값을 지불하면 보내주는 수출함을 입고서나 여기에 티켓 등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은 그걸로 대신 업무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민원인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양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자동차 일시반출 승인 신청을 하면은 국문 자동차 등록증은 구청에서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영문 자동차 등록증과 KUR 스티커를 저희에게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 국문 자동차 등록증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다시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재발행을 받으시거나 해서 국문 자동차 등록증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문 자동차 등록증을 받으시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이 영문 자동차 등록증에는 모든 항목이 다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관할구청에서 받은 영문 자동차 등록증에 차명이 그냥 한글로만 이스타나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 다른 것들은 다 뭐 한글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영어가 적혀 있었는데 차명만 한글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걸 통관 대행사에 보냈더니 차명도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발급을 받아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문 자동차 등록증에는 내 차가 만약에 캠핑카거나 캠핑카로 구변을 했으면은 꼭 캠핑카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는 안 적혀 있었어.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 문구를 적어서 또 다시 받았었지. 특히나 구조 변경을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라고 잘 적어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따로 그냥 이 발급해 주시는 분께 꼭 캠핑카라고 적어주세요. 제 차는 구조 변경을 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일시 반출 승인 신청 시에 반드시 그 자동차 등록 원부 거기에 일시 반출과 그리고 일시 반출하는 날짜를 특기사항에 적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일시 반출과 일자를 특기사항에 꼭 적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걸 근거로 해서 가지고 나가는 자동차에 자동차 검사를 연기할 수가 있고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자동차 책임보험 해지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구가 꼭 필요하고 근데 단 여기서 자동차세는 면제받을 수가 없대. 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한테 나가는 세금이니까. 그치. 딩동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이거는 뭐 이 차가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든 자동차세는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검사 연기, 환경 개선 부담금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까지는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나가 있는 동안. 근데 이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 부서를 여러 곳을 부서가 다녔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등록 원부상에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일시 반출과 날짜를 근거로 관할구청의 환경과에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면제받고 검사과에서는 자동차 검사 유예를 그리고 책임보험과에서는 책임보험 면제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다 처리해 주시는 부서가 다른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책임보험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동차 일시반출 승인 신청을 받기 전에 이 순서를 잘 몰랐으니까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서 저희 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니까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보험사도 이제 이런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보험은 해지해드릴 수 있는데 책임보험은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치, 거야. 기본이니까. 근데 이제 이 구청에 가서 책임보험가를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서류 처리해 드리면 이걸 근거로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험사에 전화 걸었죠. 그래서 요리저리 해서 책임보험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그때는 알겠습니다. 해지해 드리겠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서류도 있고 이 서류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순서가 꼬이면은 계속 같은 일을 몇 번 반복해야 되고 또 서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복잡해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꿀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몇 번을 뛰고 지금까지 보고 계실 분 없을 것 같은데 지루한 복잡해가지고.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나중에 또 찾아보시겠지. 여기까지 하시면은 차를 해외에 보내는데 필요한 사전 작업은 거의 99% 이상 다 하신 거고 이제 해외에서 운전하실 때 또 필요한 게 하나가 영문 운전 면허증. 이거는 경찰서나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굉장히 쉽게 이것도 발급이 됩니다. 사실 이 영문 운전 면허증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발급받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발급 받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차를 외국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총 정리해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 남겨진 차나 바이크. 바이크를 어떻게 처리해 놓고 가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겠습니다. 한국에 남겨두고 가는 차나 바이크는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등록된 상태 그대로 두고 가는 거. 이게 사실 제일 편하긴 한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계속.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갱신시마다 외국에서 인터넷이나 유선을 통해서 보험료를 갱신하거나, 그리고 또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아는 분이나 아니면 대리로 해주시는 분들 통해서 받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 나가는 거를 내기 싫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동차의 경우 앞번호판을 반납해서 일시 사용 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남겨진 차량의 앞번호판을 뜯어서 관할구청에 가지고 가면은 자동차 검사 유예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환경 개선금 부담 면제 또는 책임보험 면제 등의 업무를 처리해 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바이크는 앞번호판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크는 일시정지라는 게 없고 그냥 뒷번호판을 뜯어서 가져가서 반납하고 등록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이크는 번호판을 떼서 사용을 폐지했고, 그리고 스타렉스는 앞번호판을 떼서 등록을 일시정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 차를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 출국 전에 국내에서 해야 될 서류 작업들의 모든 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이런 또 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 이후로는 우리가 캠핑카를 가지고 나가면서 가지고 가는 짐들 한번 쫙 정리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정말 나가는 영상들이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